자, 수리논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수리논술에서 선생님 오늘은 첫날이니까 OT를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수리논술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 앞으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 줄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은 2시간 수업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시부터 하는 거니까 2시부터 3시까지는 선생님랑 같이 논술을 갖다가 디자인합니다. 보통 제시문을 2개를 할 거예요. 하나 제시문, 또 하나 제시문. 해서 하나 제시문 하면서 자, 몇 페이지, 오늘 1강, 몇 페이지, 자, 디자인. 이런 거 그냥 선생님이 나가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시문 하나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 교재에다 끄적끄적 푸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여러분 조금 풀고 있을 때 들어와서 선생님 미리 좀 써놓을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고서는 같이 보자. 이러고 이제 첫 번째 제시문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놓은 거를 선생님이 큰 틀을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이건 이런 식으로 뭐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시문 하나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또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그 다음 제시문 해서 또 디자인 그리고 내가 또 설명 이러면 1시간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3시부터 4시까지 그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집필합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답안지를 나눠주고 답안지 완성하는 것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답을 쓰고 갈 거야. 그때 쓸 때 오늘은 뭐 지금 써놓은 게 없으니까 지난주가 아니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지난주에 쓴 게 없으니까 다음 주가 되면 오늘 2강을 하겠죠. 다음 주에는 오늘 1강 할 거고 그러면 오늘 이때 쓴 1강 것을 다음 시간에 갖고 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똑같이 1시간 동안 같이 디자인하고 두 번째 시간에 2강 다음 주에 배운 거를 쓸 때 선생님이 한 명씩 부를 거예요. 누구야? 해서 여기 상담실에서 1대1 개별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무조건 1대1 개별 첨삭이 들어가서 답안지, 합격하는 형태의 답안지 만드는 거 훈련시킬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입문편, 그 다음에 종합편 해서 이 두 가지 교재를 하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다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10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놨고요. 얘도 10강으로 구성해놨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강씩 하니까는 얘도 10주, 얘도 10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7월 달 정도 되면은 이게 다 끝나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작년 기출과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기출보다 더 중요한 올해 발표하는 모의 논술. 이제 보통 대학이 다 같은 날에 다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4월 말 정도 되면 모든 학교가 거의 대부분 다 각 학교의 모의 논술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낼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작년 기출하고 올해 모의 논술하고 이렇게 되면 뭐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더 풀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논술은 숙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입시나 이런 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논술은 무조건 부담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논술의 알고리즘과 논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선생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2시간만 논술하는데 보통 우리가 수학이다 국어다라고 하면 그날 공부하고 또 숙제도 나가잖아요. 논술은 1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오늘 외워서 딱 공부하고 우리가 8층 엘리베이터 타고 수업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한 2층 정도 내려가면 그날 배운 거 까먹어야 돼. 그런 건 여러분 되게 잘하잖아. 그지? 그날 배운 거 까먹기. 우와 드디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생겼어. 까먹어야 돼. 라 정도로 부담 없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느 지금 논술을 갖다가 선생님 이거 우리가 교재 2강 하고 그러니까 20강이야. 그럼 하나당 20강인데 하나당 논제가 2개씩이니까 40개의 논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발표하는 모든 대학의 기출과 모의 논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하대를 썼어. 여러분들이 건국대를 썼어. 광운대 썼어. 딱 갔을 때 이 문제 이런 건 1도 안 나옵니다. 그냥 모든 대학의 모든 문제 봤을 때도 딱 보면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랬을 때 맞아. 3개월 전에도 단 일주일 전에도 수업할 때도 그때도 내가 딱 보세요. 난감했는데 그때 정수가 문제 푸니까 와 또 별거 아니었어. 와 또 별거 아니었어. 그러면 이것도 또 별거 아니겠지.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주의할 것들 그냥 어느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 논술도 있잖아요. 딱 정형화된 틀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 천재에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예전에 거를 모르니까는 이게 비교군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은 처음 논술 시작할 때 처음 연대 고대 서울대 그때 논술 시작할 때 3년 그 뒤로 그때는 그러니까 3년이래.
그때 논술 보는 대학이 3개 대학인가 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 처음에. 그게 2년인가 3년 됐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게 쫙 늘어났는데 그 2개, 3개 볼 대학 빼고 그 뒤로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모든 논술에서 여러분 딱 갔을 때 예전께 비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쉬워진 거야. 근데도 여러분들 아직 어렵게 느끼죠. 그래서 뭐냐면 딱 시험장 가면 이게 뭐지 이런 거. 그래서 논술 시간이 보통 90분, 120분 이렇게 되는데 90분 동안 와 푸는 게 아니고 90분이 주어졌다. 그럼 그 중에 10분은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나갈까 말까 성실 있는 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화의 데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그거 고민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얼마나 많이 하더라도 처음에 딱 보면 난감하고 힘들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막 그냥 숙제 뭐하고 막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종합평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기출과 모의논술 하면서 내가 저기 밖에다 책상에다가 쫙 펼쳐놔요. 뭘 펼쳐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내가 수업한 거를 그대로 내가 다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오늘 모의고사 여러분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거든. 근데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야. 내가 건국대를 먼저 쓸 거야. 그러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건국대 거를 내가 쭉 깔아놓거든요. 근데 그냥 문제만 보고 내가 거기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의 해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어? QR 마크가 있어. 그럼 거기 핸드폰 딱 갖다 대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내 모습이 나와. 그래야 되는 거야. 뭐냐면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우리 애가 6논술 쓸 건데 논술에 목숨 걸었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갖고 괜찮겠어요? 절대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어떻게 돼? 지금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따로 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면 다 있어요. 기출 다. 그리고 다운받아서 미리 좀 풀어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좀 저한테 훈련을 받고 그 뒤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2, 3년에 한 번씩 꼭 그러신 분이 그런 학생이 한 명씩 나타나. 근데 진짜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징크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학생 중에서 합격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 왜 그럴까? 나한테 설명 듣고 1대1로 첨삭받으면서 합격하는 형태의 답안지를 만드는 건 충분히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 갖다 놓고 다 풀어서 하는 뭐냐? 안 좋은 습관이 굳혀지는 게 계속 자기만의 습관대로 가는 거야. 합격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게 합격한 형태로 처음부터 잘 올곧게 가면 다행인데 대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지는 그 형태가 아니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짜로 이 정도까지 수구리 따라오면 쪼짐상하니까 이 정도만 수구리 따라와 진짜. 아시겠지? 선생님 이렇게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선생님 조금 더 트렌드를 조금 얘기해 주자면 이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이 논술과 수능이다라고 할 때 수능은 분석하는 거 아까 선생님 말했죠. 분석 설계식 했을 때 분석이라고 얘기했고요. 논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통이라고 했어. 소통. 뭐냐면 교수가 하민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제시문에 이렇게 있는 거야. 제시문 쫙 있어. 그리고 1, 2. 수학에서는 문제 1, 문제 2, 문제 3이라는데 논술에서는 논제 1, 논제 2, 논제 3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패턴이 이런 제시문 하나에 논제가 3개에서 4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민이랑 얘기하고 싶은 걸 교수가 던져놓고 이제는 여기에 논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민아, 너 지금 뭐 논술을 한다고 왔는데 아침부터 왔는데 어떻게 점심 먹었어? 제가 제가 수능 수학도 당연히 준비하고요. 체제도 맞춰야 되고요. 논술도 하는데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아주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논술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 걱정 많겠구나. 그래서 점심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수학도 하기도 교수는 얘하고 점심 뭐 먹었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기는 자기 얘기 계속 논술이나 수학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례로 누구누구야? 뭐 어떻게 시험? 오늘 한양대 시험이었지? 어떻게 됐어? 저 한 80번 다 쓴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의 반 이상 떨어져. 누구누구 어땠어? 근데 오늘 시험 봤자 어떻게 했어? 저 안 될 것 같아요. 왜? 전체 논제 12개 중에서 한 6번까지 정도밖에 못 쓴 것 같아요. 또 이런 애들의 80%가 붙었어요. 이게 뭘까요? 80%가 딱 다 쓴 애 중에서 잘 쓴 애도 있겠지만 그 쓴 애들은 뭐냐면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갖다 쓴 거야. 그냥 푼 거야. 그러니까 할 게 많지, 쓸 게 많잖아, 많은 거야. 근데 교수는 뭐야? 이 새끼 뭐야, 내 말 다 무시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밖에 못 썼는데 붙었다? 지금은 아닌데 몇 년 전 연세대가 12문제가 나왔어. 합격한 애가 2번까지 쓴 친구들이 다 합격했어요. 2번까지. 3번 이후로 본 놈이 없어.
그 정도의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만만치 않냐고.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다 못 쓰는 거야. 근데 교수가 보기에는 내가 한 얘기를 갖다 그대로 잘 갖다 썼네? 이 새끼 논리가 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년 전, 4년 전까지의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소통이다라고 해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잘 봐.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풀면 안 되라고 했어. 풀면 안 돼. 선생님! 저게 답 2분의 1 맞잖아요. 저 맞잖아요. 저 잘했잖아. 2분의 1 맞잖아요. 그래 맞았어. 다만 합격을 못할 뿐이야. 이게 3년 전, 4년 전 트렌드야. 풀기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땐 뭐냐면 논술 자체의 알고리즘, 논술 자체 생각하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수학이 정말 쉬웠어. 이 안에는 수학이.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수능 수학보다 더 고난이도가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데 너 수능 수학도 지금 3등급이 4등급인데 너 지금 내신이 지금 수학에서 3등급이고 4등급인데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수리 논술 했던 친구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네가 무슨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갔을 때도 저 수리 논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겉으로는 막 친구들 뭐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선생님들은 네가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진짜 네가 무슨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 뭐냐면 수리 논술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수능 수학보다 당연히 더 높은 게 수리 논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수능 수학도 4점짜리 3점짜리 어려운데 얘는 더 어렵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 논술에 있는 수학은 정말 난이도가 쉬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수업하면 30분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들킬 거짓말을 내가 왜 하겠어. 그죠? 내가 한 달만 수업하고 나 이제 빠질 거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뭐 감쪽같이 종종을 감추겠어?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거야? 정말 거짓말을 들켰네 막 이러면서 내가 숨을 거야? 아니거든요. 나 너희들 올해 다 대학 보냈고 나 내년에도 보냈고 할 거거든요. 그럼 금방 들킬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논술 안에 있는 수학은 쉬워. 근데 그게 3년 전 4년 전인데 수학이 선택으로 미적과 확통, 기하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너도 나도 모든 대학이 다 시험 범위가 미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100 중에 95가 미적이야. 그리고 확통이 3이고 기하가 2. 이 정도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좀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에 있는 대학들은 미적, 확통, 기하를 다 시험 본다고 해. 근데 이화여대 같은 케이스도 뭐냐면 확통 본다고 해서 확통 나오지도 않았어. 그럼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안 된다고 하던가.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기하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이런 거야. 확률 냄새가 확 나잖아. 근데 바로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주사위 던졌을 때 그 나온 눈의 수를 갖다가 식으로 세면 2차식이야. 걔를 미분해서 극대수로 구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게 미분 문제잖아. 미적분 문제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확통은 조금 난이도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나오긴 해. 그래서 나중에 그걸 내가 따로 할 겁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선택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논술에 대한 난이도 자체는 쉬워졌는데 수학에 대한 게 좀 올라갔어. 그러니까 수학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재작년부터는 그리고 작년에 내가 좀 강조 많이 했어. 뭐야? 이제는 풀어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멘트 자체 다니는 거, 뭐 표현하는 거, 얘를 이렇게 연결고리 시키고 이런 게 좀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 논술 자체 난이도가 쉬워졌어. 그냥 뭐뭐에 의하여 따라서 그러므로 재심 가에 의하여 이렇게만 잘 쓰면 되는 거고 어쨌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은 약간 다른 과목이야 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때가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 논술은 나 혼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딱 하고서는 과학 원장님 옆에 대기해. 원장님 이거 좀 이 안에 과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 그럼 과학 논술 할 때 또 내가 옆에 대기하고 있어. 그럼 원장님 수업 이 정도로 통합 논술 막 이런 게 좀 초창기 때 그랬거든 진짜로. 초창기 연세대 논술은 진짜로 내가 그 문제 다 푸는데 뭐 한두 문제 풀고 할 게 아니잖아. 나는 수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밤새.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지금 담배 안 피지만 그때 담배 필 때 진짜 옥상 와서 맨날 이런 씨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내용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서 재심도 이렇게 길고 지금은 재심도 짧아지고 이렇게 됐거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학을 풀긴 풀어야 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블로거나 뭐 이런 데 올린 친구들을 봤을 때도 몇 년 전, 한 5년 전, 6년 전 했을 때 수능 수학에 6등급, 수학에 6등급 나온 친구가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합격한 여학생이 있었어. 그럴 게 가능한 시기는 수학 자체 난이도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건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수학을 좀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돼서 그래서 내가 항상 앞에다가 모의고사 수업하고 그 다음에 논술 붙여놓은 자체도 그만큼 다 훈련을 하는 거고 이게 대부분이 여러분 다 보면은 대부분이 또 그러니까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까지 다 한 친구들이 하는 건데 정말 반 정도가 수원, 수투, 그걸 넘어서 고등수학 상하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1 부분도 상당히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럼 내가 고1 과정이 부족하니까 다시 고1 내려가서 다시 공부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올 때마다 잘 챙겨서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좀 풀긴 풀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몇 번씩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챙길 건 뭐? 너희들이 할 건 뭐? 이러면 너희들은 최저만 외치면 돼. 플러스 당연히 논술인데 이건 내가 해줄 거야. 이건 내가 해주는 거야. 최저는 너희들이 해야 돼.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전국 1등으로 논술 잘 써도 최저를 못 맞췄다. 예를 들어 내가 건대를 시험 봐. 근데 2하 뭐야? 2하 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어가 4 나오고 지구과학 1 나오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가 다 9, 국어, 그러니까 수학, 영어, 과학이 다 9, 9가 떠도 상관없어. 이렇게만 맞추면 돼. 근데 이것도 못 맞춘다. 그러면 논술을 전국 1등을 잘 써도 그냥 무조건 엑셀 파일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최저 못 맞추면. 그래서 역으로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보통 90대 1 나오는 그런 과에서 수능 딱 성적표 발표하고 나면 90대 1이 20대 1로 떨어지는 게 70명이 최저 못 맞춰서 꺼져요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 껴야 돼? 70명 껴야 돼? 20명 껴야 돼? 20명 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최저를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무슨 시험이야? 뭐 수능 시험이야? 뭐 최저 시험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최저 맞추고 당연히 논술도 잘 봐야 되는데 합격할 확률이 경쟁률 뚝 떨어지고 합격할 확률은 확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당연히 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2월달에 여러분 다 컨설팅 한 것처럼 9월달에 할 때 원서 쓸 때 최저 있는 거 없는 걸 내가 골고루 잘 쓸 거야. 배치할 거야. 선생님은 최저 없는 대학만 물론 최저를 전 죽어도 못 맞추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최저 있는 거 하나 정도 꼭 넣거든요. 동기부여 삼아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아무리 최저를 잘 보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저 있는 대학만 다 쓴 적은 나는 한 번도 없어요. 모르지. 본인이 집에 가서 그냥 컴퓨터를 클릭할 때 그냥 최저 있는 데만 쓰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뽑아줄 때는 무조건 최저 없는 것도 한두 개 쓰거든요.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올해 들었던 사람 중 어떤 컨설턴트 분이 해주신 건데 내신 교과 1.08을 의대를 떨어뜨렸대. 이야. 그러니까 다들 와, 저 컨설턴트 뭐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걔가 최저를 못 맞춘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냥 내신 1.08이고 당연히 의대를 갔다가 원서를 쓸 정도였으니까 9편까지 뭐였냐면 다 1이었다는 거야. 다 1. 그럼 3을 다 1 했는데 수능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3, 4, 3, 4 나왔대. 1 나오던 애가. 근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날 뭔가 멘트가 꼬이고 국어 첫날 시험에서 뭔가 회로가 딱 꼬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그건 최저 못 맞춘 거지 뭐. 만약에 논술 같은 케이스에도 의대는 그게 최저가 뭐냐면 4합 5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자연계 공대는 2합 이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3합 되는 게 몇 개, 홍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빡센 거야. 3개를 다 잡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의대는 4합이야. 4합. 4합 5. 그냥 다 1맞이라는 소리죠. 근데 그것도 되게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수시에서 논술에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막 정시잖아. 그럼 정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시를 갖다가 수능 받고 의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뭐야, 체리야 몇 개? 묻는 게 몇 개야?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수능에서 몇 개 틀렸냐 이거 묻는 거야. 지금은 좀 아니야. 지금은 좀 아닌데 저기 밖에 영상을 찍고서 내가 이름 말 못하지만 저 밖에 있는 친구 중에서 의대에 사관왕한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내가 딱 전화했을 때 땡땡아 몇 개? 했는데 걔가 3개요 이렇게 했어. 그 뭐냐면 전체에서 3개 틀린 거야. 와, 우리는 아까 모의고사도 했지만 한 장에서 3개도 틀릴 수 있는데 전체 과목을 3개 틀린 거야. 근데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의대는 진짜 한 사람의 선생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선생님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걔는 우리가 수학에서 내가 과학 이렇게 다 달라붙어 원장님 달라붙어서 케어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술자리에서 딱 이렇게 귀를 맞대고 있다가 3개 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했거든. 3개면 인서울이 안 돼. 그 당시에 의대가 짱이지. 그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이렇게 안에 캠퍼스라는 것은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 사람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엔 그랬어. 한 8년 전, 7년 전. 그래서 걔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의대 갔어요.
그 웃기지. 연세 때 본캠은 2개 틀리고 얘 3개 틀린다. 어쨌든 그게 그 놈이 그 놈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에서 3개고 2개 틀려야 되는데 수시에서 이건 뭐냐면 한 과목당 2개씩 틀려도 되는 소리야. 그냥 엄청난 차이인 거죠. 대신에 너는 정시만 갖고 해서 너는 논술까지 준비했으니까 한 과목당 하나씩 더 틀려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의대를 목표로 할 게 아니라면 딱 취향 저격해가지고 내가 최저 맞출 과목만 열심히 하고 근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도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그건 선생님이 6평 이후에 얘기해 줄 거야. 6평 이후에 6평까지는 모든 과목 다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2학 때까지 국어가 잘 안 나왔는데 3학 때 국어가 잘 나올 수도 있고 2학 때까지 과학이 잘 나왔었는데 3학 때 과학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6평까지 그 느낌 그대로 가서 최저 맞출 과목 딱 집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본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 노말이 2개예요. 2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과목 2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출 것보다 무조건 최저 맞추려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공부야? 수능 공부죠. 수능 공부. 근데 수능 공부에서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좀 매년 세뱃죠. 여기 지금 꽉 찰 거예요. 7월달 이후로 항상 이제 와 기말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남은 건 논술밖에 없구나. 이런 친구들이 전국에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인천역에서 논술을 갖다 이렇게 잘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좀 많이 몰리거든. 그게 꽉 찰 거야. 그러니까 차서 할 때 그 꽉 찬 애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수학에서 맞춘 애들은 매년 맞춰야 되는 애들은 매년 2-3명밖에 안 돼. 근데도 매 마지막까지 모의고사 수업 끝까지 다 듣고 수학은 열심히 해야 돼. 왜? 아까 그랬지. 이제는 수능 수학이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문제를 너희들 이제 나중에 지금은 교재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교재에서도 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진짜로 기출과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최저를 맞추든 안 맞추든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소양을 갖춰야 돼. 그냥 수리 논술에서 수학의 기본 소양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6등급, 7등급 막 이러면서 합격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 여러분들 내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해서 논술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줄 거고. 오케이? 자, 우선 이제 교재 핍니다. 교재 펴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 보면 1강부터 10강까지 다 있는데 인문편이 10강으로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인덱스에 보면 해서 처음부터 10강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처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부터 마지막에 사이클로드 카발리의 원리까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문편은 10강이고 종합편은 10강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친구가 선생님 저 2개 중에서 그럼 뭐 하나 시간이 안 돼서 하나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뭘 들으면 될까요? 나는 고민도 없이 무조건 이문편입니다. 이문편인 10강이 바로 뭐냐면 수리논술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10개를 선생님이 추려서 모아놓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란 거죠. 그죠? 이게 그냥 요거 문제 자체로 딱 나온다기보다는 모든 문제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문편에 있는 10강이. 그리고 이문편에 있는 얘는 미적분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수학 상하 수원수투예요. 그리고 종합편에 들어가면 이제 미적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확률도 한 2강 정도가 더 들어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돼서 이문편에서 1강부터 시작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1강 넘어갔을 때 첫 번째 합성함수와 그래프라고 해서 선생님의 모든 단원에 이문편에다가는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셔도 되고요. 2페이지 밑에 있는 거 보면 뭐죠? 절대값 있는 거. 우리 아까 모의고사 나왔다. 그죠? 절대값 있는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냐면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걸 좀 베이스로 먼저 좀 워밍업으로 얘 2문제 먼저 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게 좀 잘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4페이지도 기본적인 소양 같은 거 넣어놨고요. 자, 그럼 이제 5페이지서부터가 이제 논술이에요. 논술인데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해서 3개의 형태인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2개씩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자 5페이지 디자인 스타트 이러면 5페이지를 먼저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5페이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화여대 가서 시험 보던 건대 가서 시험 보던 똑같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있단 말이야. 이 요령도 알아야 돼요. 시험지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보는 이렇게 해서 시험지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지가. 그 여기 뭐 이렇게 제시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거 답안지.
근데 답안지는 학교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은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야. 옆으로 가로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풀고 여기다 이제 집필,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고 그럼 이제 이걸 제출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지에다 하면 보통 학교들이 그냥 그러니까 흑색 필기 도구, 그러면 이제 샤프, 연필, 볼펜. 근데 어떤 학교는 검정 볼펜만, 어떤 학교는 샤프, 연필만, 어떤 학교는 수정 테이프 사용 금지,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 이런 게 있어. 수정 테이프 사용 금지 학교에서 수정 테이프 쓰면은 빵점이야. 그럼 거기는 뭐냐면 볼펜으로 썼을 때 고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땜빵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실전 같은 데 자 오늘은 다 볼펜으로 왔어. 이런 말도 할 거야. 왜냐면 볼펜으로 쓰는 감도 익혀야 되니까. 이게 다 훈련인 거야. 자 그럴 때 자, 선생님 몇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1번을 쭉 썼는데 쓸 게 좀 더 많아, 좀 남았어. 근데 이게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금 더 써. 이러면 볼 것도 없이 채점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그냥 빵점입니다. 표식을 남기면 안 돼요. 여학생들 다 적고서는 막 여기다 막 하트. 행운을 위한 네이클로바. 우리 고모가 박근혜고 삼촌이 윤석열이에요. 힌트 남기는 겁니다. 그냥 빵점입니다. 무슨 알겠죠? 여러분들이 딱 시험지 내고 나면 답안지를 딱 내고 나면 얘를 봉투에다 그대로 잘 담아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손을 문지르고 이러면 번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딱 해서 그대로 가져서 바로 컴퓨터실 가서 다 스캔을 떠요. 스캔을 다 떠. 스캔을 다 떠서 여러분 이름이랑 학교랑 학번 적혀있는 여기 위에 있죠. 이걸 다 없애버리고 요것만 딱 놔. 누가 쓴지 모르게. 그래서 7명에서 8명의 채점자들이 그걸 채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7명이다. 그러면 제일 좋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 버리고 가운데 5명의 평균을 갖게 하는 게 여러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채점 방식이에요. 이 채점 방식이 할 때 가법이 있고 감법이 있는데 가법, 이거 표현했으면 플러스 5점, 이거 표현했으면 플러스 3점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해지는 거. 근데 감점은 이거 표현 안 했으면 빼기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법을 더 많이 쓰긴 해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 기출과 모의논술 할 때 그것도 줄 거야. 채점표 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채점을 보는 거야. 나 몇 점. 그럼 요 제시문 하나당 20점인데 나 몇 점 됐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답안지 쓸 때 요령이야, 요거. 만약에 쓰다가 더 쓸 게 많은데 여기서 딱 끝났지? 그러면 얘는 그냥 거기서 끝인 거야. 더 이상 쓰면 안 돼. 큰일 나. 빵점이야. 그 다음에 했는데 좀 남았어.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얘기하겠지만은 뭐라도 그림이라도 그려. 그때부터 표시라도 하고 뭐라도. 그림이라도 그리면 이거 다 점수야. 1등급이 20점 주고 5등급이 얘가 1등급이 만약 내신 1등급이 20점 줬잖아. 그러면 내신 5등급은 얘가 반에서 치면 하늘과 땅이잖아. 근데 얘가 20점 얘 몇 점 주는 거야? 한 19.3점? 뭐 진짜 차이 나면 18점이 돼.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x축 y축 그림 그려서 이렇게 f 플러스 x가 0, f 플러스 x가 0 이렇게 넣으면 이게 5점 정도 돼. 1등급하고 5등급이 2점이 차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가 3점에서 5점이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말이 좀 그런데 논술 표현하는 게 두 가지야. 하나가 금수저 전형. 지방에는 없어. 수요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 다 서울과 분당, 목동까지 몰려 있어. 선생님도 거기서 그냥 온 거고.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논술 어떻게 대할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 꽤 많았어. 인천이 난 시골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좀 그런데 패배자 전형. 교과 내신 다 망가졌고 생기부는 그냥 종이고 그치? 내신 망가졌고 생기부는 그냥 종이고 저 1학년 때 음악과 하다가 2학기 때 기공학과 할까 이것도 저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뭐 하는 거야? 논술이야. 왜? 내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만약 최저는 못 맞추겠다. 어때? 연수대 최저 없는데 한연대 최저 없는데 그죠? 딱 지금 체리 선배 논용고 올해 대학 간에 64489 수능 64489 와 8하고 9는 쉽지 않은데 상위 4%가 1등급이지만은 여기도 4%지. 근데 여기 경쟁 누가 여기가 더 치열하거든. 전국에 있잖아. 이름만 쓰고 나가는 새끼, 일자로 세우고 나가는 새끼, 리을로 표시한 새끼, 답안지에서 그냥 찍고 나가는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걸 뚫고 9등급 한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어디 갔어? 한양대. 한양대는 최저가 없잖아. 와우. 바로 올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서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연세대 가네. 올해 연세대 간 친구. 내신 지금 말 못하지만 일단 영상 꼭 말해줄게. 내신 정말 와. 근데 연세대 내신이 내가 참담컨대 너희들보다 다 낮아. 걔는 걔보다 낮기가 쉽지 않아.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좀 그렇지만 패배자 전형했을 때 마지막 찬스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야 이거 논술로 내 주위에서 논술로 붙은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논술로 붙기가 진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도 매번 나 기도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아 오늘 내일이 한양대 시험이야, 내일이 덕성여대 시험이야. 그러면 맨날 그 이름 갖고 이제 출석 갖고 기도하고 자고 이러는데도 매번 붙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있잖아. 선생님 말한 게 뭐야? 어떻게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 낮은 확률을 뚫고 로또를 했으니까 당첨되는 거야. 로또 종이를 샀으니까 당첨되는 거죠. 로또 종이를 안 샀으면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그죠? 그럼 나는 실제로 해야잖아. 나오잖아. 어쨌든 나오잖아. 누군가 논술로 합격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종합전형에서 20대 1이래. 논술 전형 90대 1이래. 그 얘도 떨어졌어. 얘도 떨어졌어. 그럼 이거 90대 1. 얘도 20대 1로 떨어지고 얘도 90대 1로 떨어졌는데 얘 논술 이게 떨어지면 경쟁률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라니까. 20대 1이 아니라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허수들이 엄청 많아요. 한양대, 뭐 연세대, 나 그래도 고3 때 연세대 한번 썼다. 연세대 구경 가봤다. 이거 하려고 연세대 쓴 애들 꽤 많아 진짜로. 인하대, 한양대.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 내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따지도 않고 내신 논술 100%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은 경쟁 상대는 아니에요. 너희들은 당연히 위에 있는 친구들이야. 그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처럼 논술로 합격을 시켜본 선생한테 한 번이라도 첨삭받은 애들은 없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엄청난 카드가 남았다.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카드에서 진짜 목표는 뭐냐면 수시 전형은 교과가 됐든 종합이 됐든 논술이 됐든 뭐든 간에 수시에서의 목표는 뭐라도 하나만 걸려라예요. 진짜 뭐라도 하나만 걸려라. 왜? 수시에서 쓴 대학은 정시보다 무조건 위잖아. 야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 쓴 거 이거 진짜 바본 거 아니냐? 그죠? 그 이게 반대로 되면 이건 납치당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수시 원서는 정시 원서보다 무조건 위야, 그지? 그러니까는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래서 이게 또 병폐가 되는 게 요즘 이런 인식 체제가 반수 재수를 양성하는 체제가 되는 거야. 수시에서 떨어지잖아. 그럼 정시에서 붙어도 이 대학을 다니질 않아. 왜? 누는 여기가 있었으니까. 여기 원서 써 내가 이 대학을 왜 다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선생님도 목숨 걸고 진짜 최선 다해서 너희들 합격시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담은 갖지 말되 논술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 때 절대 가벼이 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서 제일 높이 상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논술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논술이 그 어떤 전형, 정시, 교과, 종합보다는 위에요. 대학을 쓸 수 있는 것이. 그만큼 확률도 낮고 위험한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위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논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역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이 강의실 안에서 매년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강의실 안에서 매년. 3년 전에 어떤 그 친구도 반수.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참 그래. 선생님, 그럼 3월달부터 쫙 해서 마지막 선생님이 11월 마지막 주까지. 왜냐면 인하대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인하대가 12월 3일이었는데 그 인하대 시험 보기 바로 전 일요일까, 그 금요일까지 수업을 한다면 그게 10월 말인데 이때까지 수업 다 들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반수해가지고 7월달 말부터, 그러니까 8월, 그냥 7월부터 해서 이때 들었는데 그럼 이때 들은 것은 어차피 다 돈 태우는 건가요? 안 붙을 수 없나요? 논술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다 들었다고 합격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딱 여기 앉았던 친구, 여자 앉았던 딱 친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수능, 정시, 그게 수능이죠. 여기가 1차죠. 수시 1차. 여기가 수시 2차죠. 1차에서 시험 보는 대학은 메이저 4개밖에 없어요. 우선 연세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이렇게 있어요. 보통 뭐더라? 경기대인가 뭐 하나 있는데 하여간 그 4개가 있는데 얘가 서울시립대 시험 봤어.
그리고 당연히 정시를 보고 나서 이제 2차가 다 이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시험 보는데 걔가 이제 남은 게 인하대 하나, 제일 마지막에 인하대 하나를 딱 남았는데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더만 이렇게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손을 떠는 거야. 내가 바로 앞에서 야, 왜 핸드폰을 봐? 안돼. 선생님 하면서 날 딱 보여주는데 합격증이 날라온 거죠. 서울시립대. 그것도 수학과. 처음 듣는 반수에서 왔는데 언제? 이때. 근데 얘는 언제 시험 봐? 10월달. 얘는 언제 왔어? 8월달. 그래서 남은 게 인하대잖아. 야, 인하대 합격해도 당연히 서울시대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 가방 싸. 수업 중에 박수 받고 나갔죠. 여기서. 이게 논술이야. 이게 뭐냐면 참 미안한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운 좀 쌔뻑 좀 터지게 해달라고. 다 열심히 한다고 다 붙고 짧게 공부했다고 떨어지고 이게 아닌 거야 논술이. 그 이게 본고사잖아. 본고사가 뭐야? 그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걸 본고사랑 똑같은 걸 다 보는 게 수능이잖아 전국적으로. 그죠?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다른 게 본고사인데 이게 또 그 학교나 그 내용 그 나온 문제에서 장애가 또 궁합도 있는 거야. 올해 고대가 7년 만에 부활을 했죠. 예전에 7년 전에 고대 했을 때 선생님이 그때 고대 종종 좀 많이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동물의 열 정도로 막 진짜 많이 막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 몇 개 시험을 내가 다 기억 못 하는데 몇 개 시험 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종대도 있었고 고대도 있었어. 근데 세종대가 먼저 발표했어. 그 세종대 발표해서 야 어떻게 했어? 떨어졌대. 근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이틀 뒤인가 고대가 발표하는데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지. 야 이 세상에서 세종대가 버린 애를 고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세종대도 물론 좋은 학교지만 이틀 뒤에 고대에서 걔가 숨 못 쉬면서 전화 왔죠. 선생님 저 고대 붙었어요. 세종대에서 떨어졌는데 고대에서 붙는 거야. 그게 뭐야? 세종대에 있던 문제하고 그 교수하고 합의가 그러니까 자기 쓰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미분인데도 얘는 수열만 나오면 막 모르겠어. 근데 미분 나오면 괜찮아. 이런 게 있거든요. 옛날에 기하백타 이거 다 들어갔으니까 진짜 그때 심했어. 진짜 복불복이. 같은 확률 통계인데 과기대 같은 케이스는 통계가 많이 나왔었고 어디는 순열조합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순열조합 못하는데 통계를 잘하는 애가 있고 통계를 못하는데 순열조합 잘하는 애도 있잖아. 그런 게 있거든. 코드를 붙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선생님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느끼는 거지. 아, 논술이 참 진짜 운도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 운이 다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할 거고 운도 열심히 하는 놈한테 따른다는 거. 그렇죠?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렇게 했고요. 보통 아까 말했지만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동안 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선생님 매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 딱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논술의 형태가 보고 뭐 채점 방식 뭐 이런 거 잠깐 좀 얘기하고 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로 스타트 시작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 말했던 1강의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학교 가서 시험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시험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을 때 시험지에다가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쓰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제된 답안지에 적을 때만 이제 정제된 딱 적으면 되고 아까처럼 뭐 네이클로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혹가 이런 게 있어요. 답안지에 적으면서 이렇게 답안지에서 막 이렇게 풀이과정 적잖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뭐 13 곱하기 7에서 90 이렇게 계산 과정 있잖아. 이렇게 계산 과정. 그죠? 이런 거 적어도 빵점이에요. 이런 계산 과정 적어도. 그냥 이렇게 뭐 7 곱하기 13 얼마 이렇게 적어 이것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산 과정 하자. 초등학교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 표식이에요. 표식. 빵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로필탈 정리에 의하여.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를 하면 복잡하잖아. 근데 로필탈 정리에 의하여. 로필탈 정리 쓴다. 논술의 가장 기본의 시험범위 뭐냐면 교과과정 내예요. 근데 교과과정 밖을 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벡터에서 내적을 배우고 하는데 대학교 과정에는 벡터의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수학에서는 좀 많이 써. 이렇게 두 개 벡터에서 넓이를 구하고 했을 때 되게 편하게 구하게 하는 건데 그거 썼다? 그냥 빵점이에요. 사각형 좌표평이 쫙 나왔어. 사각형 이게 논술에서 이렇게 사각형인데 이거 넓이 구하래. 근데 좌표가 3개 나왔네. 신발끈 공식 썼어. 빵점입니다. 신발끈 공식 로필탈 정리 어디다 쓰는 거야? 문제에다 쓰고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위에 과정에서 정리하면 혹은 결과는 여기서 답만 딱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계산 그 과정을 쓰고 계산하는 부분은 그냥 빼고 그거에 대해 연산 결과만 딱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건 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주고 표현해주고 할 거라고요. 빵점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2학 때부터 1학 때부터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서 내가 선생님 이거 높이 떠든지 쓰면 빠른데요. 여기 앞에 앉는 놈은 그런 내가 다 알죠.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 지금 논술하잖아. 걔는 지금 토요일 날 못 와서 목요일 날 똑같이 하거든. 아까 저 뒤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목요일 날 내가 그 얘기 했거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안 할게. 습관적으로 많이 쓰잖아. 지읒대는 거야. 근데 지금 논술상에서 제시문에 높일던 정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디 대학교인지 제시문 높일던 정리 나왔어.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부정의 연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갖다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10변형에서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높이사 갖고 써야 돼. 뭘 말하는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제시문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나가 쭉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열에다 그럼 AN에서 얘를 구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제시문에 뭐가 나왔냐면 축차대입법 뭐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는 노가다법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여기도 노가다 쓰는 거야. 여기 어떤 함수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 교수님이 fx는 해서 y는 뭐 2x 플러스 1 뭐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내가 여기다 무슨 함수식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함수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그때 나 순위운수하는 친구인데 나 미적분까지 하는 친구인데 나 1등급 2등급인데 해서 나 여기다가 더 멋있는 초람수 써야지. 이러면 안 돼. 그냥 이거 함수식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 정도야 논술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교수님이 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가지가 되게 많이 있겠죠. 이런 거 선생님이 계속 아까 선생님이 모의고사 시간에 도형 보는 건 내가 앞으로 계속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논술도 논술에서 합격하는 걸 계속 또 훈련시키겠죠. 이런 게 몇 가지가 좀 있어. 어쨌든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없어. 로피탈 그냥 채점자로 하여금 편하게 하면 안 돼. 로피탈 정리에 의하여 와우 빵점 북 신발끈 공식에 의하여 북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절대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5페이지. 거기다가는 뭐라고 쓰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타트, 시작.